네,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. 국토부가 GTX-D 노선을 김포, 부천으로 확정지었습니다. 그리고 GTX-B 노선을 활용해 용산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. 김포 주민들은 김포는 유배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토부는 서북부 교통 환경을 의식해서인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가 검토하는 사업으로 반영했는데요. GTX-D 확정 후 폭풍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. 이도영 청운대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건지 좀 기억이 가물할 정도로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리가 됐어요. 네. 자, 정진욱 기자가 한번 이 정리된 내용을 좀 먼저 짚어주시죠. 예, 모두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이죠.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GTX-D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고수했던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역 구간을 신설하게 결정했다고 했는데요.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던 김포 하남과의 연결이 되지 않았죠.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서울 도심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GTX-B 노선을 공용을 해서 신도림역과 여의도역을 거쳐서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하기로 했고요. 이 직결 운영으로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, 그리고 용산역까지는 28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GTX-D 노선을 하남, 강남까지 지켜달라는 김포 검단 지역 주민의 요구는 결국 수용되지 않은 건데요. 또 이 정부는 이 김포 검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김포 검단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밝혔고요. 또 그동안 높은 혼잡도 승객 불편을 겪었던 김포 골드라인도 열차 열량을 2023년까지 11월까지 또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김포에서 부천 핵심 노선은 그대로이고 지난 4월 공청회 때 얘기했던 부분에 용산까지 직결하는 안을 함께 검토한다. 자, 이게 또 핵심이었죠. 네. 자, 이걸 확정안으로 봐야 됩니까?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이제 확정으로 인해서 소위 김부선, 더 나아가서 김용선으로 일단 확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하고 이제 확정한 이상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게다가 기존에 계획돼 있었던 GTX B 노선을 공용 환승 없이 용산까지 이용하겠다고 또 국토부가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? 게다가 지금 GTX B 노선이 민자 적격성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에 볼 때 GTX D 노선이 용산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환승을 하든 환승을 안 하고 직결을 하든 어쨌거나 GTX B와 D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쨌거나 용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간 김포 시민들, 인천 검단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직결, 강남 직결 요구해 왔는데 물론 같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어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?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서울까지 연결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%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 용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반 정도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그렇게 밝혀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GTX-D 노선의 원안인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국토교통부가 얘기하는 거 결국에는 집값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강남까지 김포 시민들이 가는 그 교통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혼잡률이 300% 정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강남까지 가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국토부가 어떻게 그 인원 통계를 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던 점, 결국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도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니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현재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어쨌든 집값 상승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 고촌
3기 신도시 발표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연계된 부분도 있거든요. 어쨌든 이 집값에 대한 국토부가 이걸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장기적이나 어쨌든 이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사를 하고 있어 이사를 왔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또 자신들을 배신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굴레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국토부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국토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포의 교통 환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놓은 안이다라고 보시나요? 어쨌든 이 목소리가 워낙 높지 않았습니까? 청와대 앞에서 삭발 시위도 하고 또 국회의원 2명이 나와서 국토부 앞에서 삭발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워낙 이 주민들께서 이 이슈 파이팅을 또 많이 하셔서 어쨌든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. 그래서 선출직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뭐 정하영 시장이나 시의장도 모든 시의원도 포함해서 모두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아까 GTX B 노선을 연결하겠다. 그리고 그 골드라인을 좀 더 양을 편성을 더하겠다. 그리고 김포구청 계양역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기 서울방역 버스 전용차로 활용하는 BTS 도입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양광화 고속도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검단 드림 이런 신설도로 그리고 북변리역 복합 환승센터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. 네. 뭐 다양한 해법을 내놨는데 일단 GTX D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이어지지 않은 탓에 일단 실망감은 큰 것 같습니다. 자, 국토부의 해명과 결정을 이동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저는 이번 국토부의 이런 결정이 충분히 사전에 예상 가능했다, 예견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.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국토부가 GTX D 노선을 강남 직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본 계획 최종 발표안에 있어서 국토부가 이번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게다가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노선을 그리는 게 바로 지금 국토부 아니겠습니까? 즉 사업성에만 너무 천착을 한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사고, 탁상 공론에 그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, 정책적 고려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처음부터 GTX D 노선 이럴 거면은 얘기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설령 얘기를 이렇게 꺼내놨으면은 수도권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,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이런 소위 김부선을 만든다는 것은 뭐 대광이나 국토부나 뭐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일단은 지금 논리 중에 또 하나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많지 않더라.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글쎄요, 저는 뭐 국토부가 김부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, 뭐 그런 게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 중에서 뭐 거리가 먼 강남보다는 뭐 마곡이나 뭐 가까운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게 문제의 본질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사람이 많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생각하는 각종 문제점, 교통 정체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철이라 불리는 두량짜리 김포 골드라인 문제라든지 또 뭐 불편한 버스 노선이라든지 또 자가용을 위해서 올림픽대로를 탔을 때 그 차량 정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접근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교통량을 분산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,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서 얘기가 나온 게 가칭 GTX D 노선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은 온데간데 없고 김포에서 부천이라는 이런 김부선 이런 노선이 만들어졌다. 과연 이게 이런 문제점, 이런 역할을,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? 저는 뭐 회의적이다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.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이 국토부가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에 대한 연결하는 출퇴근하는 주민이 없다. 그리고 집값을 우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의 입장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박하자면 이 집값을 주민들이 올린 건 아닙니다.
결국에 국토부가 올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부분에 네. 대해서 국토부가 집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이거 못 놔주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 신도시 태생부터 이 생겨나는 이부부터 정부가 어쨌든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면서 만든 곳이지 네. 않습니까? 그렇다면 3기 신도시와 똑같은 그 기준에 잣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옮겼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마련 없이 그냥 인구들만 이쪽으로 몰아넣는 선택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나몰라는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나 이제 국토가 좀 네. 잘못한 거라 보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 김포 골드라인에서 취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어쨌든 지난해 그 멈춰섰던 주민들이 1시간 동안 걸어서 나왔던 이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알면은 이런 걸 좀 더 부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직결로 가는 것이 아닌 밑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더 답을 내놓는데 상당히 네.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. 왜 김포공항으로 직접 가도 되는데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 네.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는 5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 지금 골드라인과 지금 5호선이 같은 선을 연결하면 아무래도 BC값이 떨어지고 뭐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그 정부의 말을 믿고 이기 신도시로 이사를 간 그 김포 시민들 주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한번 타봐라. 그걸 타보지 않고서는 이걸 네.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정부에서 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야기를 애초부터 꺼내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시간을 거슬러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광역급행철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. 그 김포에서 부천이에요. 이 광역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GTX D 노선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뭐 연구 용역 관련돼서 뭐 법 고시를 했는데 이 GTX D라는 노선을 말 안 쓰고 서부 광역급행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. 자신들은 한 번도 GTX D라는 노선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2019년도인가 10월 때쯤에 GTX D 노선 한번 주택국에서 말한 걸 한번 공문을 보여주니까 이 네. 이유를 안 썼다고 다시 말을 바꾸더라고요.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가 10년짜리 국가철도망 계획을 5년마다 수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밀하면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4-1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이 국토부나 어쨌든 저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 어쨌든 김포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토부가 그때 되면 다시 또 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정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야가 바뀐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. 네. 변수가 남아 있고 수정이 5년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. 마찬가지로 공감하시나요? 뭐 형식적으로는요 김포랑 부천이라는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뭐 또 게다가 GTX B 노선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게 당초 GTX D 노선이라고 얘기하기 좀 궁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오히려 GTX B 노선의 지선 내지는 Y자형 GTX B 노선이라 부를 정도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GTX D 노선의 그런 노선은 뭐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중앙 정부로서는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좀 특정 지역에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논리를 이번에 내세웠거든요. 자, 근데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적용하자는 어떤 전제 하에 그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?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와 다르게 최상위 법정 계획이죠.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 다음 절차인 국토부의 뭐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재부의 예비사정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행정적 전치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일반적으로 기존 노선이 있을 때 이 노선에서 지자체 뭐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부 부담을 해서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역을 추가 신설했을 경우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걸로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
알겠습니다. 저 5호선 얘기도 좀 해보겠어요. 자, 이번에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된 게 이게 없던 게 들어온 게 바로 5호선 이야기, 연장 이야기거든요. 자, 여기에 자, 추가 검토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일단 저는 국토부의 립 서비스 부분이라고 봐요. 이건 뭐 저 직시하게 얘기하자면 시민들이 느끼는 딱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지금 뭐 선출직 국회의원들부터 뭐 지자체장들까지 지금 사퇴 압박에 있고,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쨌든 국토부 앞에서 삭발하라는 그런 사태까지 이루어지고, 또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사태까지 온 상황에서 네. 과연 이 정부 입장에서 이 서부권 주민들, 그러니까 이 대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쩐 정도 이 5호선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 하는데, 결국에는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가 다시 서울시와 김포시에다 공을 넘긴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지자체 간의 합의가 먼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김포시가 합의하고 와라.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협의를 하라라고 이렇게 공을 넘긴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보면 이 교통 전문가들이 판단하건데, 이 서울시가 이제 어쨌든 이 방화 차량 기지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 결과를 놓고 지자체 간 논의가 좀 필요하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만약에 서울시가 김포시가 이 용역 결과를 갖고 협의를 했다도 4차 국가 철도망 개혁에 반영돼서 연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사정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게 뭐 전문가들 의견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5호선 연장이 김포 골드라인과도 유사한 점도 있다. 그래서 BC값이 높지 않아서 결국에는 경제성 평가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부분에서 또 앞서 뭐 계속 말했지만 이 건폐장애인과 이 방화 차량 기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 입장과 서울시 입장, 그러니까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성역 없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, 또 광서구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, 결국에는 평행선을 이 5호선 연장에서 평행된 의견을 계속 서울시가 김포시가 주장할 것인지, 아니면 조금이라도 틀어서 만나는 지붕을 어느 정도 만날 것인지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. 이 지역 주민들끼리의 의견도 많이 달리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저희가 정치권 이야기도 좀 이어서 좀 해볼게요. 이 5호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게 뭐 지자체도 있지만 정치권도 함께 거들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지금 이제 5호선, 그다음에 뭐 GTX-D의 어떤 그 추진 과정에서 삭발도 했고, 지금 이제 다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GTX-D 남은 뭐 변수와 또 남은 5호선 문제. 자, 이 국토부의 입장과 결정에 대해서 이 김포 정치권 또는 또 김포 바깥의 정치권이 될 수도 있어요.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? 김포에서 지금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죠.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올림픽대로 BTX 얘기라든지, 아니면은 뭐 5호선 연장으로 해서 지자체 간 협의에 더 발빠르게 대처하자. 뭐 내지는 뭐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이제 2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뭐 조기 착공 문제, 여러 가지 얘기를 대책을 들고 있습니다. 앞서 뭐 김포 골드라인을 뭐 양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뭐 숨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누차 얘기했지만 GTX-D 노선이나 강남 직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앞서 여러 대책들 역시 뭐 대부분 추진이 좀 불투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명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김포 주민들의 성난, 민심이라든지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마찬가지로 뭐 정 기자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의원들 다 마찬가지로 이 GTX-D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하면서 선거철 때 나와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?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실패가 됐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약속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180석이라는 인원 어쨌든 대거 여당을
끝에 큰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이 부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망감이 큰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뭐 여론조사 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왔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줄 부분이 아니냐. 그리고 지금 아파트마다 걸려 있는 앞으로 대선은 없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라 보고요. 과연 이거를 다음 선거 때도 이거 꺼낸다. 민주당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 보이고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좀 더 반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헬로우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